대칭적으로 땀이 나고 그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가족력이 있고 주 1회 이상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이 생기고 25세 이하 마지막으로 수면 중에는 긴장이 없을 때에는 다한증이 안 생기면은 이제 5월도 끝나가고 네. 여름도 다가오고 네.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네, 엄청 덥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은 이제 땀이 많으신 네. 분들이 이제 고민이 가장 많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는 셋째 PD도 평소에도 땀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맞아요. 사람보다 땀을 막 폭포처럼 뻘뻘 흘리고 그래서 별명이 부평에 사는 인간 시냇물이라고 별명이 생겼어요. 오늘은 이렇게 많은 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땀이 되게 많습니다. 교수님 진료실에 들어가서 긴장 조금만 하면은 땀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검은색 셔츠 입은 날은 특히나 마르면서 거기에 이제 소금이 고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 군대 때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군복에 생기는 소금. 예, 소금이 맺힙니다. 보세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겨드랑이나 손, 얼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네. 그 원장님도 그렇게 땀이 많으셨다면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아까 부평 샘물 PD님처럼 공감합니다. 예. 그럼 이 땀이 많은 게 혹시 병인가요? 나라에서 이제 이거를 질환으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석하지만 아직도 다한증은 나라에서는 이거를 질환으로 분류를 해서 뭔가 의료보험이 되는 치료를 해주지는 않고 있죠. 다한증 해가지고 그 진짜 증상 때문에 질병으로 분류되는 줄 알았는데 건망증이랑 비슷한 거군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다한증은 질병으로 분류가 돼 있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피부과나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다한증 진단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진단 기준은 일단은 총 6가지 기준이 있고 그중에 이제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면은 다한증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칭적으로 땀이 나고 그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가족력이 있고 주 1회 이상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이 생기고 25세 이하 마지막으로 수면 중에는 긴장이 없을 때에는 다한증이 안 생기면은 이제 이런 6가지 기준 중에 2가지 이상이 부합을 하면은 저희가 다한증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다한증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시나요?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땀을 흘리는 기전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땀샘의 주변에 있는 근육을 수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땀이 분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억제를 하는 방법이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제일 쉽게 권하게 되는데 항콜린제라고 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시게 되면은 효과가 있는 분들은 약을 주기적으로 드셔서 땀을 억제를 하면 되고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톡스를 맞게 되죠. 보톡스도 마찬가지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를 해서 땀샘 근육을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게 되면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길게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5월 달쯤에 이제 보톡스를 맞으면 이제 한 10월, 11월까지는 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날이 추워지니까 앞두고서 미리 준비하는 맞는다거나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수험생들이 가끔 맞으러 오거든요. 9월, 8월 이럴 때 이제 와가지고 시험 전에 미리 맞는 거죠. 효과를 보고 이제 부족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들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또 저희 셋째 PD가 계속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습니다. 네. 에어컨 틀었는데. 참고로 다한증이 이제 원발성 다한증하고 그 다음에 속발성 다한증이라고 그래서 아까도 25세 미만이 진단 기준 중에 하나였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보통은 좋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전공의 할 때는 진짜 땀을 많이 흘렸는데 나이가 들고 40대가 돼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땀 흘리는 양 자체는 확실히 옛날보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치료 방법 중에 좀 재밌는 치료가 이제 미라드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고주파 치료기인데 다른 데는 못하고 겨드랑이만 마이크로웨이브 극초단파를 갖다 대고서 찡 하고 쏘여주면은 피부 표면은 쿨링을 시켜주면서 그 피부 속에 이제 땀샘이 있는 쪽만 이제 뜨겁게 지져가지고 땀샘을 파괴하는 장비거든요. 요거를 하면은 제모도 되고 땀샘도 없어지면서 다한증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액취증, 겨드랑이 땀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보통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최후의 수단 교감신경 절제술이라고 하는 흉부외과에서 하는 수술이 있는데요. 가장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보상성 다한증이 생겨서 기존에 나는 데는 좀 덜 나는데 다른 데가 또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손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이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이마에 땀이 또 우수수수 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들으면은 처음에는 좀 재밌으라고 이제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했는데 보상성 다한증이 이제 엉덩이 쪽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금만 긴장하면은 팬티가 젖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었다라는 웃기면서도 슬픈 이게 참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부상성 다한증이 생기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뭘 거기서 더 어떻게 해드릴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분도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 속옷을 집어던지고 나갔다 뭐 이런 후일담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수술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